9월 17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홍입니다. 토요 경마가 지금 이제 3주차 경마 주간입니다. 지난주가 추석 연휴가 있으면서 한 주가 딜레이 되었고, 이번 주 상당히 많은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준비하는 과정이 좋았던 마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컨디션 체크, 또 이제 한 주 동안에 조금 약간 날씨가 쌀쌀해졌기 때문에 말들이 좀 밥을 많이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여름철에 더위를 먹었던 마필들이 상당히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꼼꼼히 체크하셔야 되고요. 조상범 기수가 수요일날 조교 때 낙마를 하면서 손목 쪽에 이렇게 골절인데, 여기 이제 금이 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게 부러진 게 아니라 골절이라고 하는데, 요건 이제 금이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한 3주 정도, 빨라야 3주 정도, 늦으면 한 달 정도의 공백에서 출전할 것으로 보이고, 다른 기수들은 다들 열심히 일단 준비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너무 많이 이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체중 관리하는 좀 힘이 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만 빼놓고는 다들 뭐 준비 잘 해놓은 모습입니다. 또 마방의 상금 자체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3주 경마이고 첫째 주에 못 봤던 마방, 뭐 토니 쪽에서 마방을 빼놓고는 상대적으로 마방의 상금들이 좀 부족해요. 리카드 쪽에서 마방이 1억 1천만원, 토니가 1억 3천만원, 문병기 조교사가 8,200만원, 박재호 조교사가 1억 2천, 요 정도 빼놓고는 다들 상금에 무조건 더 벌어야 되는 마방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석 전에 박소희가 완벽하게 승리를 만들어 드렸고, 또 이번 주 역시 박소희가 철저히 준비한 만큼 꼭 승리할 수 있는 경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0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일단 신의 마필의 경주인데 딱 3마리만 일단 보입니다. 능력마들 자체들 중에 일단 데뷔전에 치렀던 마필들이 안쪽 게이트의 포지션을 잡게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고, 지금 이제 주행검사를 받고 출전하는 10번마 대왕삭스도 일단 많이 팔립니다. 일단 10번마 대왕삭스부터 먼저 가져가지고요. 일단은 스타트에서 잡고서 의도적으로 잡고서 약간 늑발을 시키고 문세영 기사가 모래를 맞히면서 일단 따라가는 전개를 했습니다. 사코너에서 외곽으로 빼가지고 왼쪽 측, 오른쪽 채찍 백핸드로 때리면서 연타를 때리면서 발걸음이 상당히 놓았던 마필이죠. 마지막 끝걸음이 11초 7이었어요. 엄청나게 채찍을 때렸다 치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날라오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최근 1000m 경주에서 문세영 기수가 인기마로 부러지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거의 뭐 인기마들 최근 들어서 1경주에 문세영 기수가 들어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매번 인기를 끌고 그러면서 매번 무너졌는데, 일단 한센의 자마 5,100만원짜리인데 여기 이제 487kg가 나갑니다. 근데 한센의 자마 중에 정말 잘 뛰는 마필들은 다 450kg대의 마필이에요. 일단 제가 봐서는 좀 몸이 너무 크지 않냐. 한센의 자마들이 다들 450kg대, 460kg대 이하의 마필들이 잘 뛰는데, 요 마필 대왕삭스는 480kg가 넘는다는 거, 요거 약간 단점입니다. 또 스타트에서 문세영 기수가 아예 잡고서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스타트 능력은 있겠지만은 그렇게 막 인상적인 스타트와 중속은 또 아니었다는 거. 안쪽에 1번마 드림스카이, 일단은 지난번에 8번 게이트에서 3마리 밖으로 돌면서 약간 무리한 전기 속에서도 마지막 끝걸음에서 3착을 놨던 마필입니다. 다시 한번 송지철 기수가 이번에 조교를 하고 수요일날 목요일날 하고 나오고 있는데, 안쪽 1번 게이트입니다. 다른 말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안쪽 1번에서 선두권에 치고 나갈 수 있는 전력이 마필이라고 판단되고, 3번마 글로벌 파워는 제가 봐서는 여기서는 안정적인 충막감으로 판단됩니다. 혈통적인 기대치도 높고 지난번에 1분 01초 2를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1번하고 지금 드림스카이하고 3번마 글로벌 파워가 같은 당일날 1경주와 2경주를 뛰었던 마필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3번마 글로벌 파워가 더욱더 낫다고 판단되고, 조교도 슈퍼조교 강약 조절하고 탄력적인 발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송재철이의 인기마보다는 이혁기수의 인기마가 낫고, 1번은 또 앞말이고 3번은 순말이고, 그렇다면 3번은 순말을 놓고 때리는 게 일단 정답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3번을 놓고 3번, 1번, 3번, 10번 요렇게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을 터질 수 있는 마필들은 별로 없어요. 딱히 인기마들이 좋은 마필이고,
이번 막 빅스마트도 체중을 좀 빼야 되는 마필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종호익 조교사가 미국으로 이제 말을 사러 갔어요. 지금 말간에 지금 조교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최선을 다해 줄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봐서는 체중을 좀 더 빼야 된다 판단됩니다. 이번도요. 이번 빅스마트도 지난번만큼은 뛰어갖고는 안 돼요. 지난번보다 더 좋아져야 되는 부분이긴데 국내산 6등급 동투자웨이랑 토요일에 4경주 출전하는 마필이랑 병합 조교를 했는데 그렇게 인상적인 딱은 걸음은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자, 그렇다면 3번을 놓고 1번, 10번, 3번을 놓고 1번, 10번, 그 다음에 2번 빅스마트는 현장에서 체중이 빠지고 나온다면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2세마 10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중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2번 금성시대가 되겠습니다. 의외로 또 안 팔리고 있는 마필인데 6번 검은 질주를 빼놓고는 발빠른 마필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뚜렷한 마필들이 없다는 거죠. 2번 금성시대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가능할 수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혈통적인 기대치가 있는 마필이고 제가 봐서는 이경주의 1번부터 12번 중에 혈통으로 따지면은 2번이 가장 좋아요. 2번이. 저는 2번 금성시대를 일단 세게 볼 겁니다. 기본적인 이제 발걸음도 완전히 병합조교. 그 다음에 여기에 뭐 국내산 2등급 럭키법전이랑 병합조교를 하는데 전혀 밀리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무조건 해볼만 하는 경주 편성이죠. 2번 금성시대 일단 봐야 되는 마필이고요. 선행형 마필 6번 검은 질주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중속에서 병합을 하면서 마지막 끝걸음에서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에 단독 선행 찬스이고 김하영 개수가 다시 한번 선행을 잡을 수 있는 상태이고 지난번에 컨디션이 한 70%의 모습이었다면 이번에 한 90%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거리 1000m인 만큼 선행으로 단독 선행 찬스다. 6번 검은 질주도 일단 봐야 됩니다. 5번 파워풀 삭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라스트 끝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스타트에 대한 약간의 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타임만 보면은 안 볼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봐야 되는 마필인데 조교도 일단 지난번하고 약간 비슷한 상태고 추입을 해야 돼요. 추입을. 근데 1000m의 단거리 경주 추입말을 놓고 때리기는 좀 어렵잖아요. 분명 지난번에 라스트 끝걸음은 좋아졌겠지만 좀 더 앞선에 붙겠지만은 그렇다고 완벽하게 앞선에 붙을 수 있는 말은 또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요거 5번 파워풀 삭스 일단 생각해 봐야 되고요. 3번만 모나기든도 일단 괜찮습니다. 강하게 뭐 추진해가지고 지금 3마리 밖으로 지난번에 주행검사 때 했던 마필인데 모래를 안 맞아봤어요. 분명 스타트 능력은 있지만 6번하고 2번이 제가 봐도 좀 더 빠르거든요. 3번은 모래를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판단이 필요하고 여기 아예 안 팔리는 마필 중에는 배당 마필이 10번 캐치 우먼이 되겠습니다. 추입을 했던 마필입니다. 임다빈 기수가 지금 지난번에 타고 소속주 마필 3번만 문화기들을 타고 있는데 10번 캐치 우먼은 지난번에 아예 모래를 맞았을 때 반응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던 마필입니다. 다비드 기수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외곽에서 무빙으로 뜨면서 앞선에 붙을 수 있다는 거. 굳이 따라가는 전개할 이유가 없어요. 10번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외곽에서 무빙을 뜨면 돼요. 10번 캐치 우먼까지는 일단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기마 중에는 5번 파워풀 박스를 봐야 되는 거고 파워풀 삭스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 가는 이 6번 검은 질주를 봐야 되고 혈통적인 기대치와 이번 조교 때 확실한 변화를 주고 조교의 강도를 올렸던 2번 금성시대도 일단 봐야 됩니다. 이렇게만 일단 보고 들어갈게요. 일단은 6번, 2번, 10번 6번, 2번, 10번 여기에 5번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진짜 여기는 뭐 중반감은 나와있는 경주라고 판단됩니다. 7번 베스트 팔콘이 되겠습니다. 스타트와 중속을 다 보강하고 있는 마필이고 지난번에는 강구보 유주로 조교를 했는데 이번에 스포 조교까지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기수 자체를 조한별 기수에서 장추열 기수로 교체를 했고 좀 더 안정적인 기수가 타고 있기 때문에 선두권에 나가는 거는 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뭐 선행도 가능하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죠. 이번만 매직 주도도 요게 이제 이번에 조교 자체를 거의 조교사가 보조주로 해서
구보 위주로만 주겠습니다. 뭐 3바퀴, 4바퀴씩 돌리면서 뭐 강한 족을 전혀 못했어요. 매죽주도 여기서 레이스 자체에서 선행을 간다는 거, 편하게 선행을 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일단 장점이라고 판단돼요. 근데 하지만 마지막 끝걸음에서는 좀 문제가 되겠죠. 저는 2번보다는 8번마 데블 K를 일단 집중하고 싶습니다. 약간의 몸싸움에서 지난번에 약간 뭐라 그럴까, 샌드위치 된 식으로 이렇게 약간 붙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올라오는 걸음에서 그걸 잡지 못했다는 거죠. 자, 이번 경우 1200m에 지난번에 뛰어봤고, 지난번에 마지막에 끝걸음이 12초 9였습니다. 지난번에 주로 자체가 그렇게 가벼운 주로도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해볼 만한 상대를 맞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난번보다 딱 강도도 올렸고, 김영곤 기수가 마무리 조교까지 확실히 좀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7번이 쏘고 2번하고 7번하고 약간의 경합을 이루어주고, 마지막에 외곽에서 8번마 데블 K가 올라온다는 그림, 7번, 8번에 맞고만 저는 일단 한번 보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10번마 리올마도 일단은 뭐 한센의 이게 콩코드 포인트에 잡아있는데 2천만원짜리 경매가의 마필인데 상당히 병합 쪽을 일단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의 상태가 상당히 좋은지 지난주부터 추석 전부터 조교를 정말 열심히 하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외곽 10번 게이트라는 게 약간의 단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수철 기수가 얼마만큼 잘 타주느냐, 요게 일단 관건인데, 저는 일단 7번, 8번 요 막고는 일단 보고, 10번마 리올마는 현장에서 컨디션을 체크하고 체중이 여기서 약간 빠지면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8번의 막고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성희가 첫 번째로 추천 경주로 잡고 들어갑니다. 추천 경주 잡고 들어갑니다. 지금 박성희가 추천 경주 따박따박 다 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도 역시 때릴 수 있는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박성희가 승부처를 잡고 들어가요. 근데 이번 경주는 말들이 약간의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5번마 동투자 웨이와 6번마 베치카, 이 두 마필이 앞선에서 붙을 수 있는 세력이고, 여기 안쪽에 1번 퍼지데이까지 따라 붙을 수 있는 세력입니다. 5번마 동투자 웨이 같은 경우는 JR 러깅 제갈을 신청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JR 러깅 제갈이라는 거는 여러분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컨텐츠를 작업을 했는데, 외곽으로 사행을 하는 마필들, 또 컨트롤하기 힘든 마필들을 제갈에 압박을 주면서 턱을 압박을 한번 두면서 제어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외곽으로 기댄다는 거, 외곽으로 사행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마필이에요. 분명히 선행을 갈 수는 있겠지만은 코너에서 컨트롤을 일단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 쪽에서도 이 부분을 미국을 가면서 기술을 교체했던 부분이라고 판단돼요. 임다빈 기수에서 망아지 때부터 맡겨놨는데, 요게 이제 성적이 안 나오니까 이제 장추열 기수한테 좀 컨트롤하는 부분에서 일단 케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얘가 일단은 동투자자이가 13초 7의 스타트 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빠른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은 아니에요. 분명 앞선에서 선행을 자극하지 못하고 펜스 전개를 했을 때는 생각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6번마 비체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코너에서 외곽으로 기대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는 6번 게이트에서 편하게 레이스를 안쪽에 선행형 마필들이 없다 보니까 선행을 가면서 한 바퀴 잡아 돌렸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 경주는 빠른 말들이 의외로 안쪽에 많습니다. 그만큼 5번과 6번이 앞선에서 따당으로 끝날 수 있는 경주 편성은 아니라고 판단이 때문에 박성희가 승부 경주를 일단 잡고 들어갑니다. 인기마 중에 안정적인 충막감, 얘는 무조건 2차까지는 무조건 올 수 있다는 말을 놓고 한번 때릴 생각입니다. 그만큼 컨디션을 끌어올렸던 마필이고, 그만큼 모리도 적응했던 마필입니다. 국내산 6등급의 경주를 치렀던 마필들이기 때문에 모리를 적응하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 마필을 놓고 한번 압축해서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배, 30배 배당을 노리는 것보다는 이번 경주는 8배, 9배 정도 요 배당을 노리고 한번 들어가는 경기 편성입니다. 오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안쪽에 이번만 희망 챔프가 마이너스 3kg 감량 이점으로 오수철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최영곤 조교사가 오수철 기수를 기승시키는데 모래를 피하면서 지난번에 전개를 했습니다. 느린 레이스에서 외곽으로 무빙식으로 올라와서 붙었던 마필입니다. 일단 외곽 게이트에 있는 9번마 매니골드와 5번마 MJ 타임 이런 마필들이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이번만 희망 챔프가 안쪽에서 갇혀버리면 안 됩니다. 오수철 교수가 분명히 알고 요거는 외곽으로 빼야 되는 부분이에요. 최용곤 조교사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 알고 있는 조교사이기 때문에 굳이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마필의 능력, 마필의 컨디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희망 챔프 이번에도 외곽으로 뺄 거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9번마 매니골드가 5번마 MJ 타임보다는 좀 더 빠릅니다. 일단 9번 매니골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35주 공백에도 출전하다 보니까 딱 그 걸음걸이만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모습이 한 70%였다면 이번에 한 75%, 한 80%까지 끌어올렸고 18주 마방에서 이적하고 지난번에 처음 뛴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상대들은 조금 더 강한 상대들만큼 이번에 선행을 가서 한 바퀴 잡아 돌릴 수 있는 컨디션이라고 판단되고요. 1번은 매직 콘서트는 안말입니다. 이거 지금 승급전의 레이스고 지난번에 편성 자체가 워낙에 약했죠. 추입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되고 10번만 모던 베스트가 되겠습니다. 이 모던 베스트는 지난번에 김옥성 기수가 후미권에 있다가 딱 때려먹었던 마필이죠. 근데 지난번의 모습하고는 확연히 좀 더 다른 모습입니다. 충분히 추입도 가능해 보이고 이번에는 마필 자체가 끌고 가려는 힘도 일단 보여줬어요. 지금까지 끌고 가려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는데 기수가 뭐 다독이거나 채찍을 때려주거나 이런 부분에서 올라왔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많이 변했어요. 10번만 모던 베스트 봐야 되고요. 여기에 외곽의 12번만 특별도 지난번에 경주 중에 편자가 빠졌던 마필입니다. 편자가 빠졌던 부분은 뭐냐면 그거잖아요. 딱 신발을 운동선수가 달리기 선수가 운동화를 안 신고 뛰었다는 거예요. 그건 일단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일단 괜찮아. 10번만 모던 베스트 요거는 일단 봐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12분만 특별요. 특별을 봐야 된다고 판단해요. 요건 이제 외곽에서 무빙을 떠가지고 모래를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문세영 기수가 지난번에 공백에서 딱 한번 타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탄다는 거는 그만큼 기본기를 가지고 있다고 그런 거겠죠. 문세영 기수가 한 주에 탈 수 있는 마필이 12마리인데 그 중에 요거를 골랐어요. 문세영 기수가 뭐 6마리 탑니다. 근데 요걸 골랐어요. 12번도 봐야 돼요. 그럼 일단은 2번, 9번, 10번, 12번 2번, 9번, 10번, 12번 이렇게 4마리로 일단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것도 현장에서 일단 결정을 할게요. 축막감은. 왜 그러냐면 일단은 희망 챔프의 오수철 기수가 모래를 얼마만큼 피할 수 있느냐를 판단을 해야 되고 9번마 매니골드도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는데 지난번보다 체중을 더 빼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약간 걸리는 부분입니다. 요거까지만 현장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9번, 10번, 12번 4마리로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국내상 5등급 안말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약간의 압축이 되는 경주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4번마 골든 스파이크가 되겠습니다. 뭐 강한 조교는 시행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힘이 부쩍 차 있는 모습입니다. 유승환 기수가 이걸 직접 마무리 조교를 하는데 그리고 월요일날도 강한 스포 조교를 한번 내려줬거든요. 근데 힘이 꽉 차 있고 뛰려는 자세가 일단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어느 때보다 컨디션을 최적으로 끌어올렸다고 판단되고 있는 마필입니다. 주행검사 때도 상당히 좋았고요. 그러니까 4번마 골든 스파이크가 뭐 다리 쪽에 앉아있거나 뭐 산통이 걸렸거나 이렇게 해서 공백이 출전했다면 좀 뒤로 돌렸을 거예요. 근데 이 마필은 지난번에 폐출혈이 발생하면서 출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흡기 질환도 아니고 약간의 과부하 걸렸다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주행검사를 하고 나오는데 괜찮아요. 약 추진해가지고 그냥 따라가는 전기를 해였고 가는 대로 합격했던 마필인데 걸음걸이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주행검사 때 모습은 채찍을 한 2대 정도 때렸으면은 2초 때까지 뛰을 수 있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7월 31일날 뛰고 여기에 1분 27초 괜찮은 마필입니다. 6번마 금화시크는 지난번에 스포 조교가 없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일단 스포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데
거리 자체가 일단 1400m의 적정 거리로 내려왔어요. 코너 4개보다는 코너 2개짜리가 더 낫겠죠. 앞말이기 때문에 3세 마필이고 장거리도 적응했고 상태 이상 없고 이번에 병합은 하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조교 유지로 했고요. 7번마 햇빛삭스 역시 지난번에 조교가 없었던 복병마입니다. 이거 지금 하나도 안 팔리고 있는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얘도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처럼 외곽에서 안쪽에서 갇혀버리면서 몰로 기수가 아예 의지 없이 따라가는 정리를 했습니다. 분명히 좀 더 앞선에 붙을 수 있고 좀 더 빨리 붙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7번마 햇빛삭스 이번에 일단 봐야 됩니다. 지난번에 스포 조교가 전혀 없었던 마필인데 이번에 스포 조교를 3번씩이나 하고 나오고 있어요. 배당은 7번입니다. 외곽에 11번마 송암캣 마지막에 날라오는 그림은 얘입니다. 추입으로 매번 약간 빠른 흐름 자체에서 전혀 몰라왔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편성 자체가 너무나 잘 만났어요. 그리고 요 송암캣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436kg였거든요. 요거 빼는 게 더 좋습니다. 적정 체중이 432kg예요. 마지막은 한 발은 김효정 기수의 11번마 송암캣입니다.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4번, 6번, 7번, 11번 4번, 6번, 7번, 11번 이렇게 4마리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4번마 포이복한 안쪽에 캡틴 브라보 요 두 마필이 일단 좀 더 앞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이고 여기에 5번마 PNS 럭키까지 선두권에 치고 나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4번마 포이복한은 지난번에 체중이 20kg가 불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짜 지난번에는 김태희 기수한테 당한 거죠. 밀고 나갔는데 선행을 나갔는데 김태희 기수가 다시 와가지고 외곽에서 갈아엎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이복한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마필이죠. 진짜 직전 경주 빅토리 기수는 김태희 기수한테 거의 뭐 당했다고 보시면 돼요. 둘 다 선행형 마필이었는데 김태희 기수가 훨씬 더 잘 타오더라고요. 다바마 포이복한 아예 뭐 선행을 그냥 가버렸으면 모르겠는데 가다가 김태희 기수가 또 갈아엎어 버렸잖아요. 그 부분에서 보면은 지난번에는 김태희 기수의 승이지 않았냐. 아예 포이복한이 차라리 처음부터 김태희 기수가 선행을 갔으니까 그냥 아예 따라가는 전개를 해도 되는 건데 아니면 선입 외곽에서 붙어서 따라가도 되는 건데 그걸 또 갈아엎으려고 많이 무리를 했어요. 4번마 포이복한 일단 현장에서 체동도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컨디션도 일단 체크해야 됩니다. 4번 포이복한 봐야 되고 1번마 타이탄 삭스는 일단 거리가 1600m 내려왔는데 약간 결정력이 부족한 마필로 판단됩니다. 다리 바꿈도 하지 못했어요. 최근 3번의 경주에서 모두 다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면서 무너졌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충분히 이번에도 인기마로 팔리는데 고민이 많이 필요해요. 여기에 3번마 캡틴 브라보도 지난번에 1400m의 거리에서 한 56.5리에서 그런가? 아무런 이유 없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야 이건 장거리형 마필인가? 이런 생각이 약간 들더라고요. 생각이 필요합니다. 5번마 PNS 럭키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이탈 자체가 늦었죠. 중속에서 일단 가야 되는 마필인데 린다빈 기수가 일단 준비를 상당히 잘했습니다. 따라가는 전개를 할 이유가 없어요. 이번에는 그냥 밀어서 가야 됩니다. 근데 얘도 약간 스타트에 약간의 기복이 있는 마필이고 9번마 만세 같은 경우는 일단 생각보다 상당히 잘 띄워주었고 부담량이 54예요. 이 만세 같은 경우도 장거리 경주보다는 중거리 경주, 코너 2개짜리 경주가 좀 더 나은 마필입니다. 일단 코너 4개짜리에서도 다리에 힘이 실어지면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마필인데 오수철 기수의 54kg 여기에 따라가는 전개 이것도 일단 가능하고 8번마 옥룡 같은 경우는 무조건 선행을 가야 되는데 뭐 선행 능력을 그렇게 있는 말은 아닙니다. 약간 이게 머리가 높은 마필이에요. 전개 운이 좀 따라야 되는 마필이죠. 제가 이거 진짜 4월 24일 날 노려보고 그 다음에 태희 기수 때 탈 때도 한번 노려봤는데 그리고 이동화 기수가 안쪽에 선행 가면서 한 바퀴 잡아 돌려버리더라고요. 이거 이제 필요합니다. 일단 여기도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경기 편성입니다.
타이탄 삭스도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리 줄인 게 장점이지만 매번 결정력이 부족. 퍼이버칸도 일단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이고 체중을 빼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9번마 만세도 일단 우수철 기수가 타기 때문에 감량 이점에 거리 줄인 게 여기 장점이고, 그나마 9번이 좀 더 좋은 말 같아요. 9번을 한번 세게 볼게요. 캡틴 브라보도 지난번에 이유 자체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뭔가가 지금 이번에도 그냥 컨디션 점검만 하고 나오고 있거든요. 아이 터져버리면은 이번 막 장산 스타트? 요 정도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현장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팔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 박수홍의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승부 경주인데 4번만 올드찹이 압도적인 인기 1위로 팔리고 있습니다. 분명 지난번에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하고 마바이한테 2분의 1 마신을 이겼는데 이번에 승급전이에요. 상대들도 좀 더 세졌습니다. 요게 선행을 가서 한 바퀴 돌았는데 8번마 자이언트 킬링도 스타트 능력이 있는 마필이고, 외곽의 매직 그레이스도 스타트 능력이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병합 조교를 하고 위에서 3등급 말들하고 병합 조교를 했는데 상태는 좋아요. 하지만 승급전에 맞아 있고 여기 4연타에 도전을 한다는 거. 이번 하이퍼카도 상당히 좋지만은 취입 타이밍이 문제예요. 취입 타이밍. 취입을 얼마만큼 타이밍을 잡고 오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이퍼카도 생각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복병말을 한번 놓고 때려볼 생각입니다. 의외로 인기권에 약간 멀어져 있는 마필인데 컨디션은 지금까지의 모습 중에 가장 좋은 컨디션입니다. 걸음걸이도 확실히 더 올라왔고 흐름 자체도 그렇게 빠른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4번, 8번, 12번을 빼놓고는 그 다음에 포지션을 잡고 가는 마필들이 성적이 좋은 마필들이에요. 그 마필들을 놓고 때릴 생각입니다. 4번, 8번, 12번이 앞선에서 의외로 싸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판단. 그리고 여기 1200m가 아닌 1300m 거리이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만큼 그 마필을 놓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배당을 노리고 들어갑니다. 거의 일단은 인기마들 중에 한 마리가 부러지면은 배당의 메리트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돼요. 그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3번마 스프링킹 상당히 말이 차분해졌습니다. 말이 상당히 차분해졌고 자세도 일단 의외로 많아졌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입상에 성공하고 완전히 인기 1위로 팔립니다. 거의 인기 1위가 맞는 것 같아요. 조이 브라더를 이겼다는 거는 상당히 기본기가 있다 판단되고, 포지션도 그 정도 딱 포지션만 잡고 가면 돼요. 얘도 지금까지 뛰어오는 모습을 보면은 더하나 서브데이의 자마들이 약간 꼴통기가 있습니다. 발주대에서도 잘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약간 요동도 하고 기립도 하고 그러는데 많이 말이 차분해진 것 같아요. 3번마 스프링킹 일단 봐야 되는 마필이고요. 11번 몬스터케이는 제가 요거 7월 2일날 놓고 승부를 하면서 복송식 28배짜리 맞춰드렸잖아요. 지난번의 모습은 57의 부담량이 제가 덜 받던 마필이고, 이번에는 부담량이 58입니다. 외곽 게이트까지 또 밀려 있어요. 그렇게 전개적으로 썩 좋은 마필은 아니라고 판단돼요. 조금 더 앞선에 붙어야 되는데 58의 부담량이라면 모래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12번마 모낙시바는 4월 5일날 관절염이 있었던 마필인데 5월 21일날 입상을 성공하고, 지난번에는 조교가 거의 없었던 마필이었는데 안쪽에서 조금 더 버티는 그램이었고, 이번에 1400m지만 거리가 늘었지만 11주에 공백은 있지만 상당히 컨디션은 괜찮아요. 직전 경주의 만큼의 컨디션을 일단 유지하고 있던 만큼 12번마 모낙시바도 일단 봐야 되고, 6번마 흥대림도 일단은 선행 찬스를 맞아 있습니다. 지난번에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하지 않고 잡고도 중위권에 따라가는 전개였는데 편성이 약했다고 치지만은 구마신을 이겼습니다. 선행 전개가 아닌 선입으로 따라가는 전개에서 구마신을 이겼기 때문에 6번마 흥드림도 일단 봐야 되는 마필이에요. 여기 아예 배당이 터진다면 5번마 탁트인 정도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상범 기수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조교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뭐 강한 조교를 시행하면서 약간 이 마필이 약간 이 자세가 높았던 마필이었거든요. 근데 그 자세를 조금 다운을 시켰어요. 그 다운을 시키고 일단 올라오는데 상태는 이상이 없습니다. 정말 병합적으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번 경주에서 선행을 갈 수 있다는 거 6번 확등팀이고 탁테인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정말 좋아요. 이거 의외로 안 팔리는데 배당의 메리트가 있습니다. 정말 조상범위가 조교를 세게 했다는 거. 그리고 조상범위가 병원에 가는 바람에 이혁이가 타고 있는데 괜찮아요. 5번만 탁트인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번, 6번이 일단 기본 막건이 되고 5번하고 12번 이렇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십경주입니다. 2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마지막 제가 승부 경주를 잡고 들어갑니다. 3번만 라온 패션과 8번만 고업의 인기마로 팔립니다. 일단 뭐 두 마필 자체가 모두 다 앞선에 갈 수 있는 세력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3번이 선행을 가고 8번이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데 3번만 라온 패션의 부담량 2kg가 올라간 상태입니다. 8번만 고업도 굳이 옆에서 따라가는 연기를 할 수가 없죠. 지난번에는 라온 패션을 보내놓고 안쪽에서 펜스 전개를 하면서 따라가면서 두 마필이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거든요. 둘이 경합해서. 근데 이번에는 이혁 기수가 3번만 라운 패션을 이기려면 좀 더 앞선에 붙어줘야 돼요. 그리고 둘 다 이제 부담량이 올라갔다는 거. 3번과 8번과 앞선에서 따다가는 끝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일단 복병마를 한번 놓고 때려볼 생각입니다. 그 복병마의 컨디션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교 때 보니까 반응하는 모습도 상당히 좋고요. 완전히 끌고 가려는 모습까지도 확실히 좋아져 있는 마필입니다. 그 마필을 놓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1번의 럭키법점도 약간 농땡이 기질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죠. 지난번에도 일단 상당히 잘 뛰어줬어요. 조교도 일단 올렸고 이번에 조교를 상당히 컨디션을 꼬리 올렸는데 일단의 상태는 괜찮았습니다. 그 대신 놓고 때리는 총막감은 아닙니다. 복병마를 놓고 여기에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앞선이 치열합니다. 7번마 온더풀 루비도 무조건 선행을 가야 됩니다. 지난번에 13초 3회 스타트 능력이었어요. 의외로 앞선이 경합이기 때문에 저는 선입권에서 따라가는 마필을 놓고 때려볼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토요경마 10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오늘 제주 경마가 토요 경마에서 7개 경주가 있잖아요. 그거까지 한번 제가 신경 쓰면서 토요 경마 꼭 이길 수 있는 경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더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꼭 승리하는 경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